7.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 자신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완수하는 데에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당신은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고 대답할 것이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 실제로 자신감을 가져서 좋은 점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는 자신감의 유무가 꽤 큰 차이를 낳는다.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감을 유지할 수 없는 순간도 있다. 남들 눈에는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롭게만 보일 때도 자꾸만 일이 꼬이는 것 같아 가슴 한편이 답답하기도 하고, 전에는 술술 잘만 진행됐던 일이 지금은 왠지 자꾸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면 다들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말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좀처럼 떨쳐내기 어려울 때도 있다. 남들이 나를 위로하고 칭찬할수록 실은 자신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까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는 것이다. 물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정의 기복을 겪는다. 가끔 기분이 저조한 건 지극히 정상이란 소리다. 문제는 이처럼 저조한 기분이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과 의심을 불러올 때다. 그렇게 되면 사실 나는 유명무실하고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되고, 심각할 경우 곧 우울증에 걸릴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렇게 불현듯 찾아오는 자기의심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상대적으로 보편적이기까지 하다. 특히 사회생활을 할 때는 더욱 그렇다. 자신만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갑자기 자신감이 사라져 자신이 허울뿐인 빈 껍데기라고 생각될 때도 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심리 상태를 일컬어 가면증후군이라고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면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의 비율이 절대 낮지 않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7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일생 중 어느 한 시기에는 이러한 심리 상태를 경험하며, 우리가 흔히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성공 인사의 경우에는 특히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가면증후군이란 정확히 어떤 것일까? 가면증후군이란 이를테면 일종의 주관적 느낌이다. 즉, 자신의 성공이나 명성이 노력이 아닌 운이나 다른 요소로 얻어졌다고 생각하며 언젠가 자신의 가면이 벗겨져 무능함이 밝혀지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심리를 말한다. 특히 어떠한 일에 순조롭게 성공했을 때 가면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그러한 결과가 가당치 않다고 여기며 마치 남들을 속이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가면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면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한다. 때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내고도 어딘가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언젠간 그 실수가 드러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우울해하기도 한다. 둘째, 자신은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한다. 상사나 사장이 누군가에게 임무 또는 직책을 부여한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가면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 임무에 혹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거나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깊은 근심에 빠진다. 셋째, 모든 것이 그저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좋은 성과를 거둔 이유는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순전히 운 또는 타이밍이 좋아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음엔 이 같은 행운이 따르지 않을 것을 겁내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가면증후군이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수면과 식욕, 심지어 건강에까지 영향을 준다. 이 장을 시작하며 던진 질문을 기억하는가? 당신은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럼 당신은 이 자신감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자신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살면서 어떤 일을 완수하는 데에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심리학의 대가 엘버트 반도라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효능감, 셀프 이피선시, 즉 자신에게 어떤 임무나 행위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기대와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믿음은 주어진 일을 완수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고 정말로 일을 완수한 후에는 통제감을 느껴 다음엔 그 어떤 일에도 스스럼 없이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자신감은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내리는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모여 형성되고 이와 동시에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자신감이 없거나 가면증후군을 겪을 때는 비단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완수하겠다는 결심을 흔들어 온갖 후회와 자책을 불러올 수 있다. 이처럼 끊임없는 자기의심이 낳을 부정적 순환에 빠지지 않으려면 다음의 방법을 참고해보자. 첫째, 문제를 인식한다. 자신을 바로잡는 일은 문제를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 다음번에 자기의심이 싹트기 시작하거든 먼저 내가 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네? 라며 스스로 주의를 환기하라. 이는 마치 마음의 스위치를 가동하는 것처럼 앞으로 자신이 그늘진 마음을 상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마음을 다스려 본다. 어쩌면 우리가 일의 성패에 지나치게 연연하고 있는지도 모르니 이럴 때는 과정에 좀 더 집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 모든 일에는 그 과정을 통해 배울 점이 있으며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개선할 점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집중해보라. 셋째, 대화를 해본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물밀듯 밀려올 때는 자기 대화를 가동해 이렇게 말해보는 것이다. 가끔 자신감이 떨어질 때도 있지. 내겐 약간의 쉼이 필요한 거야. 쉬고 나면 더 나아질 거야. 아니면 자신이 믿는 친구나 동료에게 머릿속에 떠다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털어놓고 격려와 피드백을 구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때로는 환경적인 영향으로 불현듯 난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자신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라든지 일이 생각처럼 그리 간단하지 않음을 깨달았을 때 말이다. 이럴 때는 자신이 가진 능력의 크기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아직 배울 것이 더 많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니 자신에게 조금만 더 관대해져라. 득실을 따지는 마음은 살짝 덜어내고 성패가 아닌 배움에 집중해보는 것이다. 성패의 영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당장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니 자신을 완전히 부정할 필요는 없음을 스스로 상기해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강렬하다면 친구의 지지와 격려를 구하는 편이 훨씬 직접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넷째,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자신이 어떤 이익을 얻게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그리고 성공하려면 냉철함을 가지고 주어진 임무에 집중해야지 자신을 비난해봐야 걸림돌받게 되지 않음을 상기하며 스스로 다독이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해 가면증후군을 극복하려 한다면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얼마든지 담대히 대할 수 있다. 매일 3분 습관. 툭하면 생기는 자신에 대한 의심을 거두는 방법. 스텝 1. 문제를 인식하고 내가 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네? 라며 스스로 주의를 환기한다. 스텝 2. 마음을 다스려 본다. 성패가 갈리는 건 당연한 일이니 그보다는 과정에 더 집중한다. 스텝 3. 대화를 해본다. 자기 대화를 가동하거나 자신이 믿는 친구나 동료에게 머릿속에 떠다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털어놓고 격려와 피드백을 구해본다. 스텝 4.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자신이 어떤 이익을 얻게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냉철하게 주어진 임무에 집중하자고 자신을 다독인다.